자, 안녕하세요. 저는 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 비트패스의 최훈 이사입니다. 오늘 7월 27일 6시 라이브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보님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시황부터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오늘 시황을 메모장으로 옮겨 드릴게요. 자, 어차피 지금 거의 똑같은 내용이긴 하거든요. 지금 어저께 새벽 3시에 금리 인상이 있었죠. 예상대로 0.25bp, 0.25%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역대 최고의 금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역대 최고다. 역사상. 예, 지금 미국이 이 수천 년이라고 해야 돼.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이 정도까지의 금리를 올려본 적이 없는데 지금 역사상 가장 금리가 높은 시기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FOMC 회의에서 0.25bp 인상이 될 것은 예상을 다 하고 있었죠. 근데 저희가 어떤 걸 기다렸죠? 자, 저희가 파월 의장의 어떤 기자회견 이걸 기다렸죠. 근데 이 파월 의장이 좀 애매하게 발언을 했어요. 자, 어떤 거를 발언했냐? 기자회견 때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자,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양쪽 금리 동결과 금리 인상 쪽에다가 좀 힘을 실어서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왜냐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걸 많이 예견을 했거든요. 자, 지금 정리를 해볼게요. 파월 의장이 라는 분이 좀 이상하죠. 할 수 있다. 그리고 금리 동결도 할 수 있다. 둘 중 하나는 확실하다.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투자자들은 많은 시장 관계자들 중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거죠? CPI 지수와 P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해서 물가가 잡혔다라고 판단하는 관계자들이겠죠. 자, CPI 지수하고 PP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자, CPI 지수, PPI 지수 발표 후에 물가가 잡혔다. 이 정도면은 수치가 굉장히 물가가 많이 잡힌 수치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잔치를 벌였죠. 엄청나게 급상승을 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자, 7월에 이번에 7월에 금리 인상 안 하는 거 아니야? 7월에 하고 금리 이제 인상 멈추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CPI 지수하고 PPI 지수 발표 때. 자, 근데 지금 파월 의장이 막상 뭐라고 했느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명확하다. 그리고 지표에 따라서 금리 동결할 수 있다는 것도 명확하다. 이렇게 두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놨거든요. 둘 중 하나는 확실하다. 그 무슨 말이냐?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CPI 지수하고 PPI 지수가 잘 나왔지만 어쨌든 그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잘 나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금리 인상 혹은 지표에 따라서 금리 동결까지는 확실하다라고 발언을 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뭐가 없었다. 네, 뭐가 없었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하락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하락 마감을 했고, 비트코인은 횡보,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계속했습니다. 살짝 올랐다가, 발표 직후에 살짝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었죠. 뭐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횡보, 횡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시장,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좀 얼어 있어가지고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게 굉장히 길게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큰 변동성을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뭐가 없었다. 자,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지속적으로 뭐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PI 지수 때도 횡보를 하고 그 금리 인상 후에도 때도 횡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뭐 이렇게 좀 됐는데 한번 볼까요? 네, 오늘 브리핑 내용을. 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주요 내용을 좀 찾아볼게요. 살펴볼게요. 자, 추후 정책 방향, 추가 인상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어찌됐든 데이터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결정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강조했는데 향후 데이터 추이에 따라서 2회 추가 인상 전망이 바뀔 가능성은 상황에 달려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멈추지 않은 이유는 고용이 소폭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강력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용이 완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PPI 지수 때문입니다. 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시장이 상승을 하면요. PPI 지수가 오른다. PPI 지수가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원가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물건의 원가에는 뭐 배송비도 있겠고 원자재도 있겠고 그리고 뭐가 들어가죠? 임금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임금이라는 게. 그래서 고용지수가 오르게 되면은 원가가 오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고용지표 발표 때 그때 엄청나게 상승을 해가지고 그때 제가 CPI 지수 발표 후 하락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고용이 소폭 완화는 되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고용이 강력하고 그리고 물가가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지만 여전히 상승률이 높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파월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오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지표는 지표일 뿐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네, 그리고 일부 데이터의 단편적인 흐름이 아닌 전체적인 데이터와 상황 변화를 판단해가면서 결정할 것.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그 체크를 하겠다. 이제 9월까지 아직 2달이 남았으니까 2달 동안 계속 체크를 하겠다. 그리고 9월 회의 전까지 두 번의 고용, 물가지표 등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아직 한 번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좀 그 지표들이 잘 나왔다고 해서 그 물가가 잡혔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배성일님 안녕하세요. 멍멍님 안녕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그러니까 요거는 마지막에 마무리 때 말씀드릴게요.
자, 헤드라인보다는 근원 물가의 안정이 중요. 근원 물가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뭐 홍수, 뭐 가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코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그 요소들을 빼고 뺀 물가가 근원 물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별표. 자, 견조한 고용 환경 하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은 조짐이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 상황이 이런데도 지금 물가 지표들이 좀 괜찮게 나온 거는 긍정적으로 나온 거는 너무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고용 완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고 있음. 다만 긴축 정책 운영에 있어 고용 완화는 수반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수급 환경 안정과 이로 인한 물가 안정 신호가 나오고 있지만 정책 수준은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고 판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좀 더 살펴볼게요. 여러 가지 예, 변화가 가능하지만 물가 회복 등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 임금 상승률을 타겟팅하고 있지는 않음. 임금 상승률이 꽤 많이 올랐는데 타겟팅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물가 안정이 있어 고용 완화가 필요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 고용 완화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은. 지금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게 뭐죠?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게 지금 고용 완화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저희 투자자분들은 우리가 주시할 게 어떤 거죠? 고용 지표도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고용 지표를 주시하고 있다가 고용 지표에 따라서 또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런 체크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다른 투자자분들은 무조건 CPI, 뭐 PPI, 뭐 CPI,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이 마찬가지로 지금 뭐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도 지금 뭐 횡보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떤 거를 주목해서 우리가 어떤 지표들을 주목하고 이벤트성으로 우리가 대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고용 지표를 사실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고용 지표들이 엄청나게 좀 튄다고 하죠. 엄청 튀게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고용 지표가. 그래서 그것을 보고 지금 제가 이거 고용 지표 봐야겠는데, 왜냐면 어찌됐든 고용 지표는 물가 지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고용 지표에 대해서, 고용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용 완화가 돼야 된다. 고용 완화가 돼야 된다. 그럼 고용 완화가 되면 어떻게 된다?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내려간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원가가 내려간다. 원가가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물가도 내려간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준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 자,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겠다. 상승률이 특정한 레벨로 떨어질 때 인하한다는 생각은 없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CPI 지수가 뭐 엄청나게 이번에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도 그런 것들을 보고 인하한다는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많은 지표들을 보고 많은 데이터들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 딱 하나의 뭐 어떤 그런 것들로 금리를 인하하진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경기의 경착륙 없이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 자, 고용 훼손 없이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시그널 존재. 고용 훼손 없이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존재한다고는 하네요. 근데 의미가 있는지 과연. 네. 자, 은행 위기는 진정되고 있으며 시스템 역시 안정적 환경 유지 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주요 내용들을 보면요, 일단 저는 다 믿지는 않거든요. 네, 다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국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처음 1번부터가 약간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6월 금리 동결 이후에 이번 연도 안에 추가 금리 인상을 2회 하겠다라고, 반드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라고 했거든요. 이게 또 별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반드시라고 했고, 그리고 그 중앙은행 그 회장도 이 말을 했죠. 나는 금리 동결 절대 안 할 것이다. 내가 만약에 연준이었다면 절대로 금리 동결을 안 했을 것이다.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했으면 했지. 금리 동결을 안 할 것이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때 모든 사람들이 금리 동결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 동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시장이 완벽하게 뭔가 해소가 된 게 아니라, 문제점들이 해소가 된 게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그냥 누르는 시키는, 안정시키는, 진정시키는 실질적인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진 않았죠. 그런 것들을 이 파월 의장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CPI 지수가 잘 나왔다고 해도 어, 안 왔다. 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 의견을 말해보면요. 지금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른 데는요. 정확한, 100%막 완벽하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3개월 동안 코로나 시국에 3개월 동안 10년 동안 찍어내야 되는 달러량을 달러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엄청 오른 거죠. 코로나 시국에 지금 뭐 국민들이 너무 어렵고 죽어 나가니까 10년 동안 찍어내야 되는 달러의 양을 3개월 만에 찍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물가가 많이 오른 건데, 이거를 지금 단 뭐 1, 2년 만에 잡겠다? 자, 그 전에 달러를 막 찍어냈던 게 심했다라는 겁니다. 엄청 심했다. 너무 심했다. 과했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단 1년, 1, 2년 만에 잡겠다? 어림없다 이겁니다. 지금 어림없지. 어림없지. 10년 동안 찍어야 돼. 정상적으로 저희가 정상적인 물가로 돌아가려면은 10년 동안 찍어내야 되는 달러 양을 3개월 만에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회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1, 2년 만에 잡겠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데 잡겠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역사상 최대 금리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뭐 지금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뭐 여러 차례의 금리 인상으로도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파월 의장이. 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 시국에 10년 동안 찍어내는 달러의 양을 3개월 만에 발행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어쨌든 금리 물가 지표가 잘 나왔고, 물가 지표가 잘 나왔고, 금리 인하나, 그러니까 뭐 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회해서 말을 하죠. 어떻게?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데이터를 지켜보고
추가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말 한마디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할 겁니까? 그러면 머릿속은 금리 인상 해야 되는데 말은 뭐라고 하죠? 아, 봐서요. 봐서. 봐야죠. 그걸 어떻게 지금 딱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봐야죠. 라고 말을 하는 스탠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쭉 지켜보면은 뭐 고용 완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말을 되게 애매하게 했어요. 예,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애매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데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이야? 예.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하면 하는 거고 동결을 할 거다라고 하면 동결을 하는 건데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동결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내가 굳이 말을 못 하겠는데 그거는 지켜봐야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지금 단 한 달 전만 해도요. 예. 한 달 전만 해도 강력하게 그러니까 금리 동결을 해준 거죠. 이게 막 힘에 등 떠밀려서 기대에 등 떠밀려서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금리 동결을 하면 안 되는데, 금리 동결을 해주고, 뭐라고 했죠? 굉장히 강하게 추가 금리 인상을 2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6월 15일만 해도요, 금리 동결을 한 다음에 기자회견 때 강력하게 추가 인상을 내가 이번 연도 안에는 무조건 2번 이상은 할 거다. 2번은 할 거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띄엄띄엄 하는 게 아니라 그 연속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예, 지금 이거 봐가지고 뭐 할 수도 있고 동결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애매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은 떨어진 거고 비트코인이나 나스닥 쪽으로 영향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말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움직였겠죠. 자, 지금 볼게요. 자, 2월 2일에 인상, 3월 23일 인상, 5월 4일 인상, 6월 15일 제가 말씀드렸죠. 동결하고 7월에 바로 인상. 자, 지금 세 번의 FOMC가 남아 있고요. 자, 이 FOMC 중에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하겠다고 이 6월 달에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상 2회 이상 하겠다라고 말을 해서 여기서 일단은 1회 됐고요. 99.8%로 예상치가 99.8%였는데 이거 무조건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최소 한 번의 금리 인상이 남았겠죠. 9월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파월 의장의 어떤 그 발언들이 이런 식으로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자, 요거 기사 볼게요. 자, 연준 금리 인상, 9월 인상은 그때 가봐야지 알아요. 저는 말 안 할래요. 말 아낄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업비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업비트 차트 한번 봐서 1시간으로 볼까요? 1시간으로 보면은 어저께 27일 새벽 3시 어떻게 됐냐? 자, 그래도 변동성이 미약하게나마 뭐 윗꼬리 캔들, 아랫꼬리 캔들까지 달고 3시에 됐고 4시에 다시 하락. 그다음에 약상승을 하고 있네요. 지금 쭉 조금씩이라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보이지도 않게 지금 이동평균선이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금 3시네요. 자, 여기 뭐 거의 안 오른 거죠. 지금
3,800만 2천 원에서 3,820만 원으로 2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의 상승. 지금 뭐 거의 0.5% 정도, 0.5% 정도 상승을 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 꾸준히 좀 이어오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저번에 한번 보내드린 것 같은데, 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 우리 상황만 한번 지켜볼게요. 상황은 미국 역사상, 아니 전 세계 역사상, 미국 역사상 최대 금리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미국이 그 지금 뭐 국가가 생겨나고 최대금리거든요. 지금 역사상 최대금리거든요. 역사상 최대금리라는 거는 무슨 말을 뜻하냐면 그 동안은 왜 이렇게까지 안 올렸냐? 당연히 경제가 이만큼까지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올렸던 거거든요. 그 지금 무슨 말이냐? 역사상 최대로 경제가 안 좋다. 역사상 최대로 경제가 안 좋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어림없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림없다. 파월 의장은 봐서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이게 의견이죠. 의견은 파월 의장은 봐서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그 대신 내리진 않아. 지금 요런 스탠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마음은 금리 인하 어림없다. 왜냐면 역사상 최대로 경제가 안 좋은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자꾸 물가 지표라 가지고 물가 잡혔다고 하는데 그냥 말 안 할래? 안 할래? 이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받았거든요. 자꾸 CPI 지수 갖고 뭐 이거네. 아니 뭐 지금 자꾸 물가 지표 가지고 지금 물가 잡혔다고 계속 말하는데 지금 기사 한번 지켜볼까요? 어디 갔죠? 자, 지금 보면은 뭐 이게 떠서. 자, 어찌됐든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를 광고가 계속 나와가지고 3.0%로 보이지가 않네요. 3.0%로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았다. 그래갖고 뭐 PC 물가 상승률은 월에 3.8%,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9.1%까지 올라가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최근 상승세는 상당히 꺾인 것이지만 연준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거두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나아진 거 맞아. 나아진 거 맞는데 나아진 거 맞고 나아진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잡힌 거 아니야. 그리고 아직도 심각해. 그래서 미국 역사상 최대 금리로 올린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지금 결정적으로 이 의견들이 뭐 이런 것이다. 지금 상황만 본다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찌됐든 아직도 물가는 잡히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도 물가는 잡히지 않았고 그럼 우리가 비트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어떤 거냐면요 지속적으로 입금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누가 채굴자 그리고 뭐 미국 정부도 있겠고 뭐 기관들도 있겠죠. 자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 압력 매도세가 들어오진 않았는데 매도세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매도세가 들어오진 않았는데
매도를 할 준비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게 안 나오네요. 자,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하시면요. 지금 그 매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입금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매도 입금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그 중에서 뭐 채굴자도 있겠고 저번에는 한번 저 그 범죄 수익으로 압류한 그런 코인들도 있겠고 그리고 기관들도 매도 압력을 넣기 위해서 입금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압력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하락을 할 수 있는 스탠바이를 여기저기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자, 파월 의장은 뭘 하고 있죠? 물가 안 잡혔다.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뭘 하고 있죠? 불안한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도 압력 넣고 있는데 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어찌됐든 뭐 저희가 늘상 말씀드리던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면은 자, 이게 5분은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야? 자, 이게 지금 이번 연도 1월부터 해가지고요. 지금 이 이동평균선만 봐도요. 이게 쭉 오르고만 있습니다. 자, 이번 년 2023년이 되고 나서요.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오르고만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정도로 올랐죠. 예, 이 정도로 오른 건 뭐 ETF 그 블랙록 ETF 상승 재료도 끝났고 리플 호재도 다 끝났고 지금 상승 재료도 없는데 지속적으로 쭉 올랐고 그리고 매도 압력 들어와서 한 번쯤은 빠져줄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차트들을 보면요.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한데 자, 쭉 오르면 어떻게 되죠? 빠지죠. 오르면 빠집니다. 오르면 빠지고 자, 더 길게 볼게요. 그냥 오르면요.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W자, 뭐 V자 반등들을 계속 그려주고 있죠. 쭉 예, 이때부터는 언제죠? 이거 이제 2021년에 쭉 떨어지기만 하다가 자, 그 다음에 다시 오르기만 하죠. 자, 오르기만 하다가 자, 어떻게 됐죠? 자, 떨어지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올려줄지 한 번 더 떨어뜨려 줄지는 아직 예상을 할 수가 없으나 지금 시장 상황에 재료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시장이 현재 이렇게 한 번 더 상승을 시켜주기에는 재료가 없다. 상승 재료가 너무 없다. 근데 뭐는 있죠? 하락 재료까지는 아니어도 하락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죠. 예,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입금량들이 늘어나고 있다. 매도 압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지금 박경식 님이 하락이 올 확률이 더 높다는 거네요라고 말을 하지만 뭐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예, 정답은 아닙니다. 뭐 하락할 확률이 많다고 해가지고 하락을 한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움직임들이 그렇게 보인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료가 없습니다. 상승을 할 수 있는 재료가 없어요. 자, 상승하려면은 ETF, 현물 ETF 블랙록이
상장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상승의 이제 재료들이 막 나오겠죠. 근데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우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입금량들이 채굴자들이 입금을 계속 하고 있죠. 매도를 하기 위해서. 자, 이유가 뭐냐?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채굴자들이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광기를 대비해 장비 구입 및 업그레이드를 하려는 것으로 하려는 건강한 매도로 보여집니다. 자, 어찌됐든 시장 상황을 보면은 건강한 매도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한테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건강한 매도가 있나요? 건강한 매도는 즉 뭐죠? 매도는 그냥 하락일 뿐이죠. 예. 매도는 그냥 하락일 뿐입니다. 지금 이 채굴자들이 건강한 매도를 하든 뭐 병든 매도를 하든 아픈 매도를 하든 안 건강한 매도를 하든 어찌됐든 매도는 뭐로 이어진다?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매도 압력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채굴자들, 그리고 기관들, 그리고 미국 정부,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것들이 어떤 거죠? 뭐 비트코인 한 개? 이런 거 아닙니다. 막 3억 달러, 막 이 정도의 막 어마어마한 양의 비트코인을 매도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매도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누군가가 정말로 매도 압력이 아니라 매도를 해버린다고 하면은 장 자체가 꼬꾸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러면은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어떤 걸 당하죠? 청산이라는 걸 당하죠. 예, 시장 자체가 하락이 엄청나게 오고 매도세가 엄청나게 몰리면서 지금 그 청산이라는 걸 당한다 이런 겁니다. 지금 뭐 채굴자들이 우리한테 뭐 건강한 매도를 하고 뭐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건 저희랑 관계 없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뭐 나중에 반감기 되면은 오르겠지. 아직 안 왔죠. 예, 아직 안 왔죠. 아직 뭐 한 10개월 정도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장비를 사기 위해서 매도 압력이 한번 쭉 와서 이렇게 떨어뜨려 준다면은 다시 한번 떨어뜨려 준다면은 저희 투자자분들은 분명하게 청산이나 손실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 번의 수익에도 한 번의 청산으로 투자금은 손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긴 횡보 금리 인상에도 끄떡 없습니다. 차라리 이번 금리 인상으로 나스닥처럼 하락이라도 좀 해줬으면은 차라리 덜 불안할 텐데 얼마나 큰 하락이 오려고 얼마나 큰 상승이 오려고 이렇게 폭풍전야인지 얼마나 큰 폭풍이 오려고 이렇게 조용한지 진짜 폭풍전야죠. 예. 폭풍이 오기 전날 뭐 매미 정도의 그 태풍이죠. 예. 매미 정도의 그런 엄청난 물난리가 나려고 하는 건지 두렵습니다. 예. 저희 비트패스 투자자분들은 무조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오늘도 지금 어저께 좀 큰 라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기상청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들과 여기서 오는 기류들과 저기서 오는 기류들과 이쪽으로 오는 기류들과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여기서 만나서 큰 태풍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산 챙기시고 그리고 또 뭐야
대비하실 수 있는 거는 대비하시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뭐 이거 다 쌓아놓으시고 뭐 이렇게 대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자,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의 발언만 봐도 아직까지 그 물가는 잡히지 않았다. 경제는 회복되려면 아직은 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만 봤을 때 시장에는 상승 재료들은 다 끝났다. 상승 재료들이 남아있는 게 없다. 하지만 하락의 매도 압력들, 그 입금량이 늘어나는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이제 입금량들이 계속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매도를 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금리 인상 같은 금리 인상에도 끄떡없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 이런 시장에서 얼마나 큰 폭풍이 올 수 있을지 모르니 얼마나 큰 폭풍이 올지를 모르니,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죠. 아, 이게 원래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움직인다고? 왜 이러지? 이게 아닌데?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왜 이렇게, 예전에는 CPI 지수 발표하면은 막, 엄청 오르거나 엄청 내리거나, 금리 인상하면 엄청 내리거나 이렇게 했는데, 아예 지금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고 보면은 얘가 죽을 때가 됐나, 이거 왜 이렇게 얘가 왜 이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의아해지는 거죠. 한 번도 이 CPI 지수 발표나 금리 인상 때 변동성을 안 가져온 적이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무섭다는 겁니다. 얘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예,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큰 폭풍이 오려고 이렇게 조용하지? 이렇게 의심을 하는 단계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크게 휘저으려고 얘가 이렇게 지금 기를 모으고 있지? 얼마나 큰 걸 가져오려고 얘가 기를 모으고 있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비트패스 투자자분들은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던 뭐 횡보장에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실시간 대응할 때 수익 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어저께 제가 가이드를 방송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수익을 얻으시면서도 항상 조심하시는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일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멘트처럼 조심하게 투자하세요,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얻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진짜로 지금 상승 재료 상승 재료의 부재, 그리고 입금량이 늘어나면서 들어오는 매도 압력, 그리고 어제 금리 인상으로 기자회견으로 추측할 수 있는 현재 경제 상황, 이런 것들 세 개를 다 보고 지금 현재 시장 현재 비트코인 시장 상황, 뭐 역사상은 아니고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로 긴 횡보. 자, CPI 지수 이게 지금 오늘 제가 드리는 오늘 방송 내용의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지금 이 정도의 경제 상황을 추측할 수 있고, 상승 재료들은 없어졌으면 이제 끝났다고 보면 되겠죠. ETF 상장 신청만으로도 이렇게 상승을 했고, 이제 상장이 돼야지 된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도 호재가 끝났다. 그리고 입금량들이 늘어나고 있다. 채굴자들, 뭐 기관들, 뭐 정부, 여기서도 매도 압력이 들어와서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언제 이걸 다 팔아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시장 상황은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로 탑5 안에 들 정도로 긴 횡보장을 가지고 있는데, 자, CPI 지수 발표, 금리 인상, 경제에서 가장 큰 잔치, 큰 이벤트인 CPI 지수 발표, 금리 인상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이런 시장에서 얼마나 큰 폭풍이 오려고 이렇게 조용한지 두렵다. 저희 비트패스 투자자분들은 무조건 투자를 하시면서 무조건
언제 떨어져도 언제 급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손절가 세팅으로 큰 변동성에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오늘 방송 전체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제 예상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은 요 정도의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셔가지고요. 지금 뭐 현 시장 저랑 같은 의견이 아니셔도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설정값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종목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실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혼자 고민하기 어려우시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원데이 클래스 신청해 주시거나 담당자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혹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좀 지켜보시면은 투자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 대한 말씀은 기능적인 말씀은 안 드렸고요. 어저께 제가 이제 저희 프로그램으로 공격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가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해드려서 어저께 방송분들 좀 챙겨 보셔가지고 내가 종목은 어떻게 설정할지 내가 그 종목마다 설정값을 어떻게 설정할지 이런 방법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FOMC가 어저께 새벽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후 방향성에 대해서 이 정도로 조금 추측 혹은 예상 그리고 대비할 수 있겠다. 자,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고 우리가 우산을 챙기거나 우산을 안 챙기거나 이렇게 날씨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듯이 지금 이 현재 경제 상황을 보고 우리가 추후에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그 예상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여기까지고요. 지금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이제 라이브 쿠폰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올려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방송 내용 좀 괜찮으셨나요? 혹시 뭐 질문이나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물어봐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보여드린 게 있네요. 자, 이때가 언제지 근데 21일 날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데이터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6월 15일부터 채굴자들은 거래소로 유입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매도가 아닌 반감기 이후에 대비하는 장비 추가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현금 보유의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뭐라고 했죠? 어쨌든 하락 시그널이다. 예, 부정적인 매도, 긍정적인 매도 저희한테는 없죠. 고객님께서 만약에 손실을 보셨는데 긍정적인 손실이라는 게 있나요? 내 계좌에서 내 돈이 없어졌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그럴 수가 없죠, 사실. 예. 뭐 시장 전체에는 좀 활력을 불어주기 위한 뭐 이보 후퇴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일부 후퇴다라고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일부 후퇴에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은 울 수가 있다, 피를 흘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프로그램 매매로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어떻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여과 없이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2분만 더 기다렸다가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현물정보금만 보시면은 이제 저희 그 이종호 고객님께서 이렇게 맨날 수익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160만 원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며칠부터죠? 지금 거의 뭐 한 달 동안 12% 정도 수익을 내셨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뭐 적금식으로 비트패스 오래 가라고 오래 가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사용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매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5장을 받았다. 근데 뭐 500만 원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5장을 당첨받아서 근데 중복 사용은 안 되십니다. 그리고 매월 말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니까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당 딱 한 장만 사용 가능하십니다. 김민성님 1만 불 달성하셨어요. 3달 만에. 와, 축하드립니다. 와, 3달 만에 1만 불이면 한 1,300만 원? 1,2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럼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씩 수익을 올리셨다. 라고 해주시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일단은, 자, 제가 한 5분 정도 기다려 봤는데, 제가 보니까 따로, 더 이상 신청이 없는 것 같아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추첨해 주셔가지고요. 영원님 축하드립니다. 추첨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 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본인의 투자 성향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잘 선택하셔서 꾸준하고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저는 지금까지 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 비트패스의 최훈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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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박경식님 감사합니다. 김민성님 감사합니다. 김수길님 감사합니다. 데일로그님 감사합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성님 감사합니다. 김수길님 감사합니다.